지난 화요일 밤이었습니다. 수원에 사시는 43살 한승우 씨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아내 윤지혜 씨가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지만 둘 다 화면을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한승우 씨가 핸드폰을 내려놓고 물었습니다. 오늘 어땠어? 아내는 고개를 살짝 들더니 그냥 뭐 평소랑 같이, 그리고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짧은 대화가 그날의 전부였습니다. 물류회사 과장으로 16년을 일한 한승우 씨는 가정에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월급은 꼬박꼬박 들어오고 명절마다 선물을 사주었고 가족여행도 해마다 갔습니다. 그런데 아내와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유를 모르겠었습니다. 사실 한승우 씨가 상담실을 처음 찾았을 때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이상하게 변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전에는 밝았는데 요즘은 표정이 어둡다고요. 하지만 상담을 받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아내가 변한 것이 아니라 아내가 포기하기 시작한 것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분명 잘못한 것이 없는데 관계가 점점 식어가는 느낌. 이것은 한승우 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문제의 원인은 돈도 아니고 외모도 아닙니다. 뇌과학이 밝혀낸 진짜 원인은 감정의 교류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용은 한 푼도 들지 않습니다. 특별한 기술도 필요 없습니다. 한승우 씨의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는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강해야 했고 참아야 했고 묵묵히 일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배운 겁니다. 하지만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미국 심리학 학회에서 2024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감정적 지능이 높은 남성은 관계 만족도가 2.3배 높고 이혼율은 41% 낮았습니다. 먼저 왜 우리 남자들이 관계에서 자주 실패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남자들의 뇌는 일종의 수리공 같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녀가 힘들다고 하면 해결책을 찾아줍니다. 돈이 필요하면 더 벌어옵니다. 그런데 치명적인 착각이 생깁니다. 우리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관계심리학에서 밝혀진 사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자의 뇌에서 옥시토신이 분비되려면 문제 해결이 아니라 감정의 연결이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 남자들이 정서적 교감에 서투른 데는 사회적 이유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남자는 울면 안 된다, 감정을 드러내면 약하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받아왔습니다. 학교에서도, 군대에서도, 직장에서도 감정을 숨기는 것이 미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을 다루는 근육이 약합니다. 하지만 근육은 운동하면 다시 강해집니다. 감정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정서적 교감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정서적 교감의 핵심 도구가 바로 정서적 애무입니다. 마음을 어루만지는 행동, 신체적 접촉이 아니라 감정과 영혼을 만지는 심리적 교감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가트만 연구소에서 40년 넘게 부부관계를 추적한 연구가 있습니다. 핵심 개념이 연결 시도라는 것입니다. 상대에게 관심을 구하는 모든 작은 시도가 관계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행복한 커플은 상대의 연결 시도에 86%의 확률로 반응했습니다. 반면에 이혼한 커플은 겨우 33%만 반응했습니다. 거의 2.6배 차이입니다. 솔직히 저도 이 수치를 처음 봤을 때 놀랐습니다. 관계를 결정짓는 것이 대단한 이벤트가 아니라 매일매일의 작은 반응이라니요. 잠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내가 오늘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할 때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을 마주치는 것. 이것이 연결 시도에 대한 반응입니다. 반대로 핸드폰만 보면서 응하고 대충 대답하는 것. 이것이 반응 거부입니다. 연결 시도에는 3가지 반응 방식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돌아서기, 그냥 지나치는 무시하기, 그리고 짜증을 내는 등 돌리기입니다. 무시하기와 등 돌리기가 반복되면 상대의 연결 시도 자체가 줄어듭니다. 시도를 해봤자 반응이 없으니까 더 이상 시도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한승우 씨가 정확히 이랬습니다. 아내가 몇 년 동안 작은 시도들을 보냈지만
핸드폰이나 텔레비전에 빠져서 계속 무시했습니다. 결국 아내는 시도를 멈췄고 한승우 씨는 아내가 갑자기 말이 없어졌다고 느낀 겁니다. 갑자기가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인 결과였습니다. 우리 남자들이 자주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여자가 불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직 관계에 대한 기대가 있다는 뜻입니다. 진짜 위험한 것은 불만 이야기를 멈추는 순간입니다. 한승우 씨의 아내가 말이 줄어든 것이 바로 이 단계였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위기감이 생겼고 그 위기감이 변화의 원동력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승우 씨가 상담을 통해 배운 7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청의 기술입니다. 가장 기본이면서 가장 강력합니다. 여러분, 그녀가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할 때 끝까지 들으시나요? 아니면 중간에 해결책을 제시하시나요?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신경과학 연구팀에서 여성 340명을 대상으로 실험했습니다. 경청을 받은 여성의 뇌에서 옥시토신 분비량이 2.7배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조언을 받은 여성은 오히려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갔습니다. 이건 정말 안타깝지만 우리 남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입니다. 여자가 이야기할 때 진짜 원하는 것은 해결이 아닙니다. 이해입니다. 내 감정이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이 옥시토신의 방아쇠입니다. 방법은 3가지입니다. 첫째,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을 보세요. 둘째, 감정 리듬에 맞춰 반응해주세요. 셋째, 말이 끝나면 그랬구나. 정말 힘들었겠다. 이 한마디면 됩니다. 해결책은 필요 없습니다. 경청할 때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남자의 뇌는 대화를 들을 때 자동으로 문제 해결 모드로 전환됩니다. 이것은 원래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이 모드를 끄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녀가 이야기를 시작하면 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은 듣기만 하는 시간이다. 해결은 나중에 해도 된다. 이 간단한 자기 암시가 놀라울 정도로 잘 작동합니다. 그리고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것 2가지. 핸드폰을 보면서 듣는 척하는 것, 그리고 나도 그런 적 있어 하고 자기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 대화를 가로채지 마세요. 청주에 사시는 36살 송민재 씨 이야기입니다. 프리랜서 디자이너인데 여자친구가 직장 불만을 이야기하면 항상 그러면 이직해 하고 바로 답을 내놓았습니다. 경청 방법을 배운 뒤 이번에는 눈을 보고 고개를 끄덕이고 그랬구나. 많이 스트레스 받았겠다 하고 말해줬습니다. 여자친구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4년 동안 이 한마디를 기다렸다고 하더라고요. 3주 뒤 대화 시간이 하루 9분에서 37분으로 늘었습니다. 실용적인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녁에 대화를 시작할 때 이렇게 물어보세요. 오늘 하루 중에 가장 좋았던 일이 뭐야? 그리고 가장 힘들었던 일은? 이 2 질문만으로 자연스러운 대화가 시작됩니다. 그녀가 대답하는 동안 끝까지 들어주세요. 한승우 씨도 경청부터 시작했습니다. 매일 저녁 핸드폰을 식탁 서랍에 넣고 딱 15분만 아내의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어색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내의 표정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입니다. 기억하시죠? 해결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2번째는 공감적 언어입니다. 듣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알아주는 것입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연구에서 여성이 공감적 언어를 들었을 때 스트레스 수치가 23% 감소했습니다. 반면에 논리적 조언은 오히려 11% 증가시켰습니다. 3단계입니다. 첫째, 감정 인정. 그랬구나, 그렇게 느꼈구나. 둘째, 감정 반영. 정말 속상했겠다. 셋째, 존재 확인. 내가 옆에 있잖아. 이 3단계가 쉬워 보이지만 우리 남자들은 본능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그녀가 힘들다고 하면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하고 분석에 들어갑니다.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오늘부터 바꿔보세요. 분석 대신 감정을 먼저 인정해주세요. 여기서 가트만 박사의 감정적 은행 계좌 개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고개를 끄덕여주는 것이 감정적 입금입니다. 무시하거나 비난하는 것은 감정적 출금입니다. 행복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긍정과 부정의 비율이 최소 5대1이어야 합니다. 한 번 실수했으면 5번은 잘해야 합니다.
1년에 한 번 100만 원짜리 선물보다 매일 따뜻한 한마디가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은행 계좌에 돈이 충분하면 갑자기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겨도 괜찮잖아요.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적 잔고가 충분하면 가끔 실수를 하거나 다투더라도 관계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한승우 씨도 매일의 루틴을 바꿨습니다. 아침에 출근 전 구체적인 감사 한마디, 점심에 짧은 문자 하나, 저녁에 핸드폰 없이 15분 경청. 전부 합쳐도 30분이 안 걸리고 비용은 거의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입금들이 쌓이면서 감정적 잔고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천안에 사시는 41살 오정은 씨는 간호사입니다. 남편에게 힘든 일을 이야기하면 직업이 그렇지 뭐하고 끝이었습니다. 남편이 달라진 후 오늘도 고생 많았겠다 하고 먼저 말해주고 퇴근길에 떡볶이를 사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뒤 아내가 먼저 남편에게 안기더라고요. 12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대단한 변화가 아닙니다. 매일 작은 입금을 꾸준히 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대단한 이벤트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작은 입금을 꾸준히 하는 것, 이것이 관계의 재산을 만드는 비결입니다. 세 번째는 눈빛과 몸짓입니다. 인간의 의사소통에서 말이 차지하는 비중은 겨우 7%입니다. 나머지 93%가 비언어적 요소입니다. 프린스턴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존중의 시선을 받았을 때 뇌의 보상 회로 활성화 비율이 욕망의 시선보다 4.1배 높았습니다. 2024년 세계 생물약학 건강과학 저널에 따르면 옥시토신은 접촉, 신뢰, 애착 3단계로 분비됩니다. 이 순서를 건너뛸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첫째, 사람이 많은 곳에서 자연스럽게 손을 잡아주세요. 둘째, 그녀가 지쳐 보일 때 말없이 등을 토닥여주세요. 셋째, 하루에 한 번 20초 포옹을 하세요. 솔직히 이런 행동이 어색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하지만 의식적으로 시작하면 2주 안에 자연스러워집니다. 한승우 씨도 처음에는 손잡기조차 어색했습니다. 결혼 14년이 되니까 아내의 손을 잡지 않게 됐거든요. 어느 날 저녁 산책 중에 아무 말 없이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내가 놀란 표정으로 쳐다봤다가 오랜만이다 하면서 웃었답니다. 작은 접촉 하나가 14년의 벽을 허무는 시작이었습니다. 따뜻한 눈빛에 대해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국 런던 대학교에서 커플 128쌍의 뇌파를 동시에 측정한 실험입니다. 따뜻한 시선을 교환하는 순간 두 사람의 뇌파가 동기화되는 현상이 관찰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두 뇌가 같은 주파수로 맞춰진 겁니다.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면 음악이 선명하게 들리잖아요. 마찬가지로 뇌파가 동기화되면 감정의 교류가 깊어집니다. 한승우 씨도 매일 저녁 아내와 대화할 때 의식적으로 눈을 바라보는 연습을 했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아내가 왜 요즘 그렇게 쳐다봐? 하면서 부끄러운 듯 웃었다고요. 결혼 14년 차에 아내가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보다니. 네 번째는 취약함의 용기입니다. 이 말이 좀 어렵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미국 휴스턴 대학교에서 15년 넘게 연구한 결과입니다. 자신의 약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일수록 더 깊은 관계를 맺습니다. 우리 남자들은 강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심리학에서 이것을 감정적 갑옷이라고 부릅니다. 갑옷을 입으면 공격을 막을 수 있지만 동시에 상대의 사랑도 막아버립니다. 김해에 사시는 45살 배준서 씨 이야기입니다. 자영업을 하시는데 사업이 어려워져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내에게는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밤에 솔직히 말했습니다. 사실 요즘 너무 무섭다. 사업이 잘 안 되면 어떡하나 싶어서. 아내가 조용히 안아주면서 말했습니다. 같이 생각하자. 나도 옆에 있잖아. 3개월 후 배준서 씨가 한 말이 있습니다. 사업은 아직 어렵지만 아내와의 관계는 역대 최고입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거든요. 혼자 짊어지던 짐을 함께 나누게 된 것. 이것이 취약함의 진짜 힘입니다. 취약함의 역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약한 모습을 보여주면 상대가 나를 약하다고 판단할 거라고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상대의 뇌에서는 정반대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 사람은 나를 충분히 신뢰하기 때문에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구나 하고 인식합니다. 그리고 신뢰감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구체적으로 시작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쏟아내지 마세요. 첫 단계는 작은 감정 표현입니다. 오늘 좀 힘들었어.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관계의 신뢰가 쌓인 후에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세요.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상대가 편안한 상태일 때, 둘만 있을 때, 여유로운 시간에 이야기하세요. 강한 척하는 것이 강한 것이 아닙니다. 약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용기가 진짜 강함입니다. 우리가 갑옷을 벗는 순간 상대도 갑옷을 벗습니다. 그때 비로소 진짜 관계가 시작됩니다. 한승우 씨도 승진 탈락 후 아내에게 솔직히 말했습니다. 사실 많이 속상했어. 아내가 그럴 수 있지. 충분히 잘하고 있어 하고 말해줬습니다. 이 사람은 내 편이구나 하는 확신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세심한 기억과 정서적 안전함입니다. 미국 위스콘신 대학교에서 여성 256명을 실험한 결과 파트너가 사소한 이야기를 기억했을 때 신뢰도가 2.1배 증가했습니다. 100만 원짜리 선물보다 그녀가 지나가듯 말한 동네 빵집 케이크를 기억해서 사온 것이 더 감동적입니다. 핸드폰 메모장에 그녀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적어두세요. 기억력이 나쁜 것은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기억하려는 노력을 안 하는 것은 무관심입니다. 5가지 카테고리를 기억하세요.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중요한 날짜, 꿈과 목표, 그리고 요즘 걱정거리. 이것을 간단히 정리해두고 적절한 순간에 자연스럽게 꺼내세요. 지난번에 이 카페가 보고 싶다고 했잖아. 오늘 가볼까? 이런 한마디가 100만 원짜리 선물보다 강력합니다. 그리고 정서적 안전함, 가트만 연구소가 밝혀낸 관계를 파괴하는 4가지 행동이 있습니다. 비판, 경멸, 방어, 담쌓기. 특히 경멸이 가장 치명적입니다. 경멸이 관찰되면 관계 파탄 예측 정확도가 93%에 달했습니다. 반대로 정서적 안전함을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녀가 울 때 울어도 돼 하고 말해주세요. 실수했을 때 누구나 그럴 수 있어 하고 말해주세요. 그리고 절대 뭘 그런 걸로 그래 같은 말은 하지 마세요. 이 한마디가 수개월간 쌓은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비판은 행동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인격 공격입니다. 설거지를 안 했네 하는 것은 불만인데 이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너는 왜 항상 이 모양이야 하는 것은 비판입니다. 행동을 지적하는 것과 사람 자체를 공격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차이를 의식하는 것만으로도 대화의 질이 크게 달라집니다. 그리고 담쌓기는 우리 남자들이 특히 많이 하는 행동입니다. 화가 나면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아버리잖아요. 하지만 이것은 상대에게 나는 이 관계를 포기했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한승우 씨도 예전에는 아내가 울면 뭘 그런 걸로 그래 하고 말하곤 했습니다. 아내는 감정을 숨기게 됐고 대화가 줄었습니다. 상담 후 가장 먼저 바꾼 것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아내가 다시 남편 앞에서 울 수 있게 되었을 때 그것이 진짜 회복의 신호였습니다. 6번째는 나 자신의 애착 유형을 아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 3가지로 나뉩니다. 안정형은 관계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신뢰합니다. 약 56%입니다. 불안형은 버림받을까봐 불안해합니다. 약 19%. 회피형은 가까워지는 것을 불편해합니다. 약 25%. 간단한 자가 점검입니다. 그녀에게서 2시간 동안 연락이 없습니다. 별 생각 없으시다면 안정형, 불안하시다면 불안형, 오히려 편하시다면 회피형에 가깝습니다. 불안형과 회피형이 만나면 최악의 조합이 됩니다. 불안형은 가까이 가려 하고 회피형은 멀어지려 하니까요. 안타깝게도 이 조합이 실제로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광주에 사시는 33살 강서연 씨 이야기입니다. 남자친구가 회피형이었습니다. 관계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 항상 피했습니다. 애착 유형을 알게 된 후 접근 방식을 바꿨습니다. 무거운 이야기 대신 가벼운 터치로 조금씩 연결을 쌓았습니다. 자신도 불안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서로의 유형을 이해한 뒤 접근 방식을 조율했고 3개월 후 남자친구가 먼저 우리 이야기 좀 하자고 말을 꺼냈습니다. 한승우 씨도 자신이 회피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내가 대화를 시도할 때 무의식적으로 피했던 거구나. 이 깨달음이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불안형인 분들에게 드리는 조언입니다.
상대의 행동을 해석하기 전에 잠깐 멈추세요. 그녀가 연락이 없는 것이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바빠서일 수 있습니다. 회피형인 분들은 가까워지는 것이 불편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의식적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연습을 하세요. 나 자신의 유형을 아는 것. 이것만으로도 불필요한 갈등의 절반 이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7번째이자 마지막입니다. 회복의 기술입니다. 아무리 좋은 관계라도 다툼은 피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다투고 난 뒤에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가트만 연구소에 따르면 다툰 뒤 3시간 이내에 회복 시도를 하면 관계의 신뢰가 오히려 강화됩니다. 반면에 시간이 오래 지나면 분노가 원망으로 바뀌고 원망이 무관심으로 바뀝니다. 감정적 회복이 인지적 회복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다툼 직후에 사람은 논리적 사고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감정적 회복 3단계입니다. 첫째, 나 지금 화가 나고 있구나 하고 인식하세요. 둘째, 다시 한번 해볼게 같은 부드러운 한마디로 손을 내미세요. 셋째, 문제 해결 전에 먼저 감정의 안전함을 회복하세요. 한승우 씨에게도 시련이 있었습니다. 아이 교육 문제로 크게 다투고 또 옛날처럼 뭘 그런 걸로 그래 하고 말해버렸습니다. 예전 같으면 방에 들어가서 자버렸을 겁니다. 하지만 30분 후에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아까 내가 한 말 미안해. 내 마음을 무시한 거였어. 아내가 나직하게 고마워. 그렇게 말해줘서 하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둘은 오히려 전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먼저 사과하는 사람이 지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사과하는 사람이 관계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자존심을 지키다가 관계를 잃는 것과 자존심을 잠깐 내려놓고 관계를 지키는 것 중에 뭐가 더 나은 선택일까요? 답은 분명합니다. 사과할 때 중요한 것은 진심입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형식적으로 하면 역효과가 납니다. 내가 어떤 점에서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말해주세요. 아까 내 이야기를 끊어서 미안해. 끝까지 듣겠다고 했는데 잘 안 됐어. 더 노력할게.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우리 남자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서로 며칠 동안 말을 안 하다가 자연스럽게 원래대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것은 회복이 아닙니다. 덮어놓은 문제는 언젠가 더 큰 폭발로 돌아옵니다. 진짜 회복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먼저 다가가는 용기, 미안하다고 말하는 용기. 하지만 관계에서는 이기고 지는 개념이 없습니다. 다툼에서 이겼지만 관계가 나빠졌다면 그것은 이긴 것이 아닙니다. 먼저 손을 내밀어서 관계가 회복됐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이긴 겁니다. 한승우 씨 부부에게는 다툼 후 하나의 규칙이 생겼습니다. 다투면 무조건 그날 안에 이야기한다. 내일로 넘기지 않는다. 이 규칙 덕분에 다툼 후에도 빠르게 회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7가지를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한승우 씨의 지금은 어떨까요? 퇴근 후 핸드폰을 식탁 서랍에 넣고 15분 동안 아내의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가끔 아내가 좋아하는 수제 초콜릿을 사갑니다. 산책할 때 자연스럽게 손을 잡습니다. 자신의 약한 모습도 보여줍니다. 다투더라도 3시간 안에 먼저 손을 내밉니다. 아내가 요즘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야, 요즘 왜 이렇게 달라졌어? 한승우 씨는 이 미소가 세상에서 가장 큰 보상이라고 합니다. 혹시 이미 관계가 많이 힘들어진 분들도 계실 겁니다. 괜찮습니다. 늦은 것이 아닙니다. 한승우 씨의 경우를 보세요. 대화가 사라졌고 감정이 식었고 같은 집에 사는 룸메이트 같았습니다. 대화가 사라지고 감정이 식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변하기 시작하자 관계 전체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 윤지혜 씨가 상담 마무리 때 한 말이 있습니다. 남편이 달라진 것은 뭔가 대단한 것을 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제 이야기를 들어주기 시작한 거예요. 제 감정을 인정해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전부인데 그게 전부였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첫째, 경청. 해결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둘째, 공감적 언어. 알아주세요. 셋째, 눈빛과 몸짓. 따뜻하게 바라보고 손을 잡아주세요. 넷째, 취약함의 용기. 감정의 갑옷을 벗으세요. 다섯째, 세심한 기억과 정서적 안전함. 사소한 것을 기억하고 있는 그대로 수용해주세요. 여섯째,
나의 애착 유형을 이해하세요. 7째, 회복의 기술. 다투고 나서 먼저 손을 내미세요. 전부 무료입니다. 진심과 약간의 연습만 있으면 됩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일주일 실천 목록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날, 저녁에 핸드폰을 내려놓고 15분 동안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그랬구나 한마디만요. 둘째 날, 아침에 구체적인 감사의 말을 한마디 해주세요. 셋째 날, 메모장에 그녀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5가지씩 적어보세요. 넷째 날, 산책할 때 자연스럽게 손을 잡아보세요. 다섯째 날, 오늘 좀 힘들었어. 같은 작은 감정 표현을 해보세요. 여섯째 날, 그녀가 말한 사소한 것을 기억해서 언급해보세요. 일곱째 날, 이번 주 동안 이야기 많이 나눠서 좋았어 하고 짧은 문자를 보내보세요. 이 일주일이 끝나면 반드시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관계의 비밀은 거창한 것에 있지 않습니다. 일상의 작은 순간들을 소중히 다루는 것에 있습니다. 매일 저녁 15분의 경청, 아침에 따뜻한 한마디, 자연스러운 손잡기, 솔직한 감정 표현, 실수 후에 먼저 내미는 손, 이 작은 것들이 쌓여서 관계라는 큰 집을 짓습니다. 관계는 거울과 같습니다. 제가 웃으면 거울 속의 상대도 웃습니다. 제가 따뜻하게 대하면 거울 속의 상대도 따뜻해집니다. 상대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나를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변화는 반드시 상대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먼저 변하면 됩니다. 들어주세요. 알아주세요. 있는 그대로 받아주세요. 이 3가지면 충분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오늘 저녁 딱 15분만 투자해보세요. 그녀의 이야기를 핸드폰 없이 들어주세요. 그녀의 눈빛이 달라지는 것을 직접 느끼실 겁니다. 오늘 저녁 핸드폰을 내려놓고 그녀의 눈을 바라보세요. 그것이 시작입니다. 우리 함께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 봅시다. 우리가 변하면 우리 곁에 있는 사람도 변합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하는 사람과 더 깊은 관계를 맺으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도 댓글에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관계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심입니다. 우리가 오늘 배운 것들은 기술이 아닙니다. 마음가짐입니다. 우리 모두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다만 방법을 몰랐을 뿐입니다. 이제 방법을 알았으니 실천만 남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댓글에 여러분의 경험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관계에 따뜻한 바람이 되길 바랍니다.